영화의 시작은 크로카와의 저택에서 시작합니다. 크로카와는 크로카와 병원의 병원장으로 술을 마시며 워드를 하는 중 뒤에서 다가온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아 살해됩니다. 바닥에는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브론즈상이 떨어져 있었고 컴퓨터에는 다행 메시지도 남겨두었습니다. 크로카와는 죽으면서 준이라는 글자를 타이핑해 두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었고 그중 첫 번째 용의자는 크로카와 미나로, 죽은 크로카와의 며느리이자 장남인 크로카와 다이스케의 부인이고, 두 번째 용의자는 크로카와 다이스케로 집안의 장남이자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는 가정부인 나카자와 마나미였습니다. 모리 탐정은 그 3명 중에 며느리인 크로카와 미나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크로카와가 남긴 준이라는 글자는 영어의 6월의 준을 줄여서 적은 것이고 6월은 우리 없는 달인 미나즈키라고 부르는데 이름에 미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며느리가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크로카와 미나의 생일도 6월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우기고 있는 모리 탐정을 코난은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코난은 모리 탐정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목에 마취총을 쏴버립니다. 모리 탐정은 잠이 들어버리고 코난이 추리를 이어나갑니다. 코난은 우선 크로카와의 손에 묻어있는 피를 봐달라고 말합니다. 피는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에만 묻어있었고 키보드에도 피가 묻어있었는데 캐자, 무자, 로자와 왼쪽 끝에 영대문자 변환키에도 묻어있었습니다. 캐, 무, 로는 크로카와가 준을 눌렀을 때 묻은 것이고 영대문자 변환키에 묻은 피는 오른손으로는 굉장히 누르기 힘든 위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왼쪽 끝에 묻은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도 크로카와의 뒤에 몰래 다가온 범인이 뒷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크로카와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게 되면서 그때 새끼손가락에 피가 묻게 되었을 거고 뒤를 돌아보는 크로카와는 머리를 다시 한번 가격당하여 충격에 쓰러지다가 키보드의 왼쪽 가장자리에 영대문자 변환키가 눌러지며 키보드와 같이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카와는 범인이 떠난 뒤 희미해져가는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내서 준을 타이핑한 것이고 사실 원래 치려고 했던 말은 영대문자 변환키가 눌려지지 않았다면 써졌을 마나미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즉, 이 집의 가정부인 나카자와 마나미가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나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갈 수 있냐고 말하지만 그런 마나미에게 코난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나미에게 범행 중에는 슬리퍼를 벗고 있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집의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크로카와에게 다가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슬리퍼를 벗고서 뒤로 다가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튄 핏자국을 밟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바닥을 보니 바닥에도 이상하게 끊겨있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코난은 이 피를 밟은 당신의 양말에도 핏자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리퍼를 벗은 가정부의 양말에는 정말로 핏자국이 있었고 이미 가정부는 경찰에게 시체 옆에는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양말에서 나온 핏자국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들킨 마나미는 1년 전 크로카와는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며 그때 술에 취한 채로 심장 수술을 집도하여 죽은 환자의 아내가 나였고 머리 모양과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자신을 못 알아본 당신들은 그 사건이 기억에도 남지 않는 하찮은 일이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로카와를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남편의 원한을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나미는 경찰에 연행되어 나갑니다. 4월 26일 토요일 코난은 아가사 히로시 박사의 집에서 그동안의 편지를 살펴보던 중 모리아 테이지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쿠도 시니치에게 보낸 편지로 고교생 탐정으로 많은 활약을 하는 것을 지켜봐왔고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반부터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가든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는 초대장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모리아 테이지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건축가이자 대학 교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난은 왜 이런 사람이 자신을 가든 파티에 초대한 건지 의아해합니다. 코난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니치를 초대한 모리아 테이지의 가든 파티에는 갈 수가 없어서
신이치의 목소리로 변조를 해서 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란에게는 자신은 사건 조사를 해야 해서 가든 파티에 갈 수 없으니 란과 모리 탐정과 코난과 함께 모리아테이지의 가든 파티에 가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란은 파티에 가주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본인과 심야 영화를 같이 봐달라고 말합니다. 오후 10시에 베이카 시네마의 로비에서 꼭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이치에게 빨간색과 파란색 중 어느 쪽이 좋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잠시 고민 후에 빨간색이 더 좋다고 하였고 나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코난이 빨간색을 고른 이유는 란이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인데 란은 알지 못합니다. 란은 전화를 끊으면서도 3일 밤 10시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코난은 5월 3일은 도대체 무슨 날인지 고민을 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서 란이 5월 4일은 신이치의 생일이고 그 전날인 3일에 만나서 밤 12시가 지나는 순간에 빨간 폴로 셔츠를 선물로 줄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코난은 그날이 본인의 생일인 줄 알게 됩니다. 란이 보려고 계획한 영화는 빨간 실의 전설이라는 영화로 연인이 되는 남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새끼 손가락에 빨간 실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에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랑 신이치의 5월의 행운의 색은 똑같은 빨간색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모리는 심야 영화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란은 내가 안 챙겨주면 신이치는 자기 생일도 잊어먹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꼭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4월 29일 모리아테이지의 가든 파티 날이 되고 모리아테이지의 저택으로 찾아간 모리 일행입니다. 그의 저택은 굉장히 웅장하였고 영국의 17세기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 시메트리 양식으로 지어져서 건물과 정원이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모리 일행이 건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건물의 주인인 모리아테이지가 이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모리아테이지는 쿠도 신이치가 오지 못한 것에 아쉬워했지만 모리 또한 유명한 탐정이었기에 기쁘게 반겨주었습니다. 모리아테이지는 이들을 건물의 뒷정원인 파티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초청되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모리아테이지는 지금의 젊은 건축가들은 미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본인의 건축물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던 중 모리아테이지는 모리 탐정에게 퀴즈를 내고 싶다고 제안을 하였고 그 퀴즈란 3명의 남자가 경영하는 회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추리하는 퀴즈였습니다. 모리아테이지는 경영자 3명의 데이터를 주면서 이 3명의 남자에게서는 공통되는 단어가 숨어 있으니 제한 시간 3분 안에 그 단어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코난도 유심히 보았고 파티에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던 그때 코난이 모모타로라고 외쳤습니다. 이 3사람은 태어난 해가 1년씩 다른데 신년, 유년, 술년으로 원숭이, 새, 개로 모모타로라는 설화의 가신들로 나왔던 동물들이 모여있다고 말합니다. 모리아테이지는 굉장히 놀라면서 정답을 맞춘 코난에게 특별히 자신의 화랑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화랑으로 간 모리 일행은 그곳에서 모리아테이지가 설계한 건축물들의 사진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 둔기에 맞아 살해된 크로카와의 저택도 있었습니다. 화랑에 걸려있는 사진들 중 앞쪽에 있는 것들은 본인이 30대에 설계했던 건물들로 미숙했을 때 지어진 건물이라서 자세히 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설계한 것들 중에는 다리도 있었고 대화를 하던 중에 신이치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는 일요일이 신이치의 생일이라서 토요일에 신이치와 영화를 볼 예정이고 나와 신이치의 5월의 행운의 색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의 폴로 셔츠를 선물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모리아테이지는 멋진 선물이라며 쿠도 군도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건물 사진을 살펴보던 중 란과 신이치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베이카 시티 빌딩이 있었고 신이치와는 3일 밤 10시에 이 빌딩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신이치를 보기로 약속한 5월 3일이 되었고 란은 신이치의 선물을 사기 위해 12시부터 외출을 하게 됩니다. 코난은 란과의 약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가사 히로시 박사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TV 뉴스에서
토요화학 창고에 있던 옥토겐을 포함한 폭약이 도난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옥토겐을 플라스틱으로 굳히게 되면 플라스틱 폭탄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코난은 이번 도난 사건이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뉴스로는 얼마 전 살해 사건이 있었던 크로카와 저택에서도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잠시 후 아가사 히로시 박사의 집에 전화가 오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변조된 목소리로 쿠도 시니치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박사는 코난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시니치를 찾는 전화였기 때문에 코난도 시니치의 목소리로 변조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의 정체는 토요화학의 폭약을 훔친 범인으로 시니치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지금 당장 테무즈강 녹지공원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또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란 코난은 박사님에게 메굴의 경보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달려나갑니다. 그 시각 테무즈강 녹지공원에서는 아유미와 겐타와 미스히코가 RC 비행기를 날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빠르게 공원에 도착한 코난이 친구들을 발견하고 RC 비행기는 어디서 생긴 거냐고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수염을 기른 어떤 사람이 폭격기라며 주고 갔다고 알려줍니다. 비행기를 자세히 보던 코난은 하부에 달려있는 폭탄을 발견하고 조정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떨어뜨리고 말았고 안테나가 부러져 버린 조정기는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폭격기는 코난과 아이들을 향해 날아오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피하라고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폭격기의 공격을 받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코난은 운동화의 다이얼을 조작하여 RC 조종기를 강력한 힘으로 차버립니다. 조정기에 맞은 폭격기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되지만 다행히 부상자 없이 위기를 잘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범인에게서 전화가 오게 되고 멀리서 지켜보던 범인은 시니치가 아니고 코난이 나온 것에 시니치가 본인을 우습게 보고 꼬맹이를 대신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은 코난에게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시 정각에 또 하나의 폭탄이 폭발할 것이고 장소는 베이카역 앞 광장이라고 말해줍니다. 나무 아래이며 묻혀있지는 않고 빨리 가지 않으면 누군가 가져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다시 한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둘러 출발합니다. 1시 10분 전에 광장에 도착한 코난은 역 앞 나무 밑을 뒤져보지만 의심스런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햄버거 가게 2층에 올라가 역 앞 광장을 넓게 살펴보던 중 한 할머니의 행동이 눈에 띄어 보이게 됩니다. 그건 할머니가 앉아있던 벤치 아래에 잘 돌봐달라는 쪽지와 함께 버려진 고양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난은 범인이 말했던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나무 뿌리를 뜻하고 뿌리는 일본말로 네코로 고양이를 뜻하는 네코와 발음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데리고 택시에 타게 되고 코난은 바로 쫓아가 보지만 스케이트보드가 고장나버립니다. 그때 앞에 서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옮겨타 계속 쫓아가 택시를 따라잡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택시에 들어가서 고양이 캐리어를 살펴보던 코난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25초뿐이 남지 않았고 주변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까지 있다 보니 폭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폭탄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을 발견한 코난은 서둘러 주변 강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잠시 후 타이머의 시간이 다시 흐르고 간신히 강가에 도착해 피해 없이 폭탄이 폭발하게 되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코난은 기절하게 됩니다. 잠시 후 코난은 병원에서 깨어났고 주위에는 친구들과 모리 탐정과 히로시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지금까지 있었던 폭발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범인이 시니치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굴의 경부는 범인이 시니치에게 연락이 오는 걸로 봐 시니치에게 원한이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니치가 해결한 사건 중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인 서타마시의 오카모토 시장의 사건으로 비오는 날 25살의 여사원이 시장의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였고 사건 당시에 아버지인 시장을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벌어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건에 의문을 가진 시니치가 나서게 되고
조사를 하던 중 담배꽁초가 피해자의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담배에서 아들의 침이 검출이 되었지만 시장의 아들이 차를 운전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면 차에 설치된 시가라이터에 왼손에 지문이 남아야 하는데 오른손에 지문만이 남아있어서 그 증거로 인해 결국 운전을 한 사람은 시장의 아들이 아닌 시장으로 밝혀졌고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오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매굴의 경부는 그 사건의 아들도 전자공학과의 학생으로 이 폭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합니다. 코난은 친구들에게 범인에 대해 더 생각나는 일이 없냐고 물어보았고 아유미가 RC 비행기를 건네받았을 때 범인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났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범인에게서 또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범인은 또 다시 코난이 전화를 받은 걸 못마땅해 하지만 모리 탐정이 건네받아 본인이 상대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범인은 토도 한상선이라는 철도에 폭탄 5개를 설치해뒀고 오후 4시가 지나가는 시점부터는 전철의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할 경우에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해가 완전히 져버리는 일몰 시간까지도 폭탄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폭탄은 전부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힌트를 하나 더 준다면서 폭탄을 설치한 위치는 토도 환상선의 XX의 X이고 X가 들어가는 곳에는 한자가 한 글자씩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애를 써보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매굴의 경부는 서둘러 본청에 연락을 하였고 그 시각 코난의 친구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전철에 타게 됩니다. 잠시 후 토도 철도 종합지령실에도 폭탄 테러 상황이 전달되고 통행부장인 사카구치는 순환선에 들어와 있는 전열차의 속도를 70km로 유지하고 역에도 정차하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전달됩니다. 폭탄 테러 상황이 전 열차에 전달이 되고 열차들은 주행 속도를 올리게 됩니다. 아이들은 전철이 역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상황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전열차의 승객들에게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서 정차역을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고 방송으로 전달이 되지만 폭탄 테러 때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리 탐정은 범인이 말한 XX의 X가 좌석의 아래나 선반의 위 아니면 열차 차체의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코난은 친구들이 지금 전철에 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탐정단 배치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전철에 타고 있던 아유미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시간은 4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미 전열차가 30분 이상 논스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난의 추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열차 내부에서도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고 계속 참아왔던 승객들도 이제는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열차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때 히로시 박사가 마치 폭탄이 폭발하는 방식이 태양열로 작동하는 스케이트보드와 반대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코난은 추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매굴의 경부에게 전화를 건 코난은 시니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좌석의 아래도 선반의 위도 차체의 아래도 아니고 바로 선로의 사이라고 말합니다. 폭탄은 몇 초 동안 빛을 쏘이지 않으면 폭발하는 장치로 되어 있고 한 차량의 길이가 20m라고 했을 때 10차량이면 200m이고 시속 60km로 200m를 달렸을 때는 12초 정도 걸리게 되어 있는데 폭탄의 타이머를 아슬아슬하게 폭발하지 않을 시간으로 설정해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열차들을 다른 선로로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매굴의 경부는 바로 열차를 다른 선로로 옮겨달라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여 열차들은 전부 다른 선로로 옮겨지게 되고 옮겨진 열차들은 차츰 속도를 줄여보지만 다행히 열차들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로에 설치되어 있는 폭탄을 발견하여 제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선로에 설치된 폭탄을 찾기 시작합니다. 매굴의 경부는 건물이나 울타리로 인해 선로에 그늘이 진 곳에는 폭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혹시라도 자신의 그림자로 폭탄을 가리는 것을 조심하여 수색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속속 폭탄들이 발견이 되고 일몰 15분을 남기고 5개의 묻은 폭탄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아직도 도난당한 폭탄의 4분의 3은 범인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코난이 이번 폭탄 테러 사건에서 폭탄이 설치되어 있던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매굴의 경부는 거의 다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만 스미다 우나의 다리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뉴스에도 폭탄이 설치되어 있던 곳의 영상이 나오고 코난은 모리아 교수의 화랑에서 보았던 다리 사진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때 건축물에 관심이 많은 시라토리 경부는 이 다리는 모리아 테이지의 설계로 1983년에 완성되었던 영국풍의 석조 다리로 이 다리의 설계로 일본 건축협회의 신인상을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며칠 전 방화 사건이 났었던 크로카와 저택도 모리아 테이지 교수의 설계였다는 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난은 모리아 테이지가 설계한 집들을 조사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 시각 라는 코난에게 줄 선물인 빨간색의 폴로 셔츠를 사서 시니치와의 약속 1시간 전인 9시에 베이카 시티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방화 사건이 발생했던 모든 저택을 조사한 경찰은 모두 모리아 테이지 교수의 설계로 만들어진 저택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택들은 모두 모리아 테이지 교수가 30대 초반에 설계한 건물들이었고, 열차 폭탄 테러 사건도 진짜 목적은 스미다 우나의 다리를 폭파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리 탐정은 그렇다면 범인은 모리아 테이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성공을 질투하는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난은 경찰과 함께 모리아 테이지의 저택으로 가던 중에 예전에 폭탄이 잠시 멈췄었던 아동공원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코난과 경찰들이 모리아 테이지의 저택으로 찾아가게 되고, 자신이 30대 초반에 설계한 집들의 방화 사건을 들은 모리아 테이지는 우연치고는 신기하다며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저택을 살펴보던 코난이 모리아 테이지와 부모님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5년 전 별장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듣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저택도 그때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코난은 무언가의 냄새를 맡게 되고 몰래 그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방에서 몰래 나온 코난은 전에 한번 가봤던 화랑으로 가서 모리아 테이지가 그동안 설계했었던 건물들의 사진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사진들을 살펴보던 코난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을 좀 더 둘러보던 코난은 검은 천으로 가려진 전시장을 보게 되고 천을 들춰봤는데 그 안에서 내 환상의 뉴타운 서타마시라는 명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시니치의 추리로 인해 오카모토 시장이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오카모토 시장이 추진하던 뉴타운 조성 계획도 함께 무산되어 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 뉴타운의 설계를 맡은 사람이 바로 모리아 테이지 교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코난은 그 도시 모형에서 좌우가 완벽한 대칭으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또 아동공원에서 봤었던 가로등과 똑같이 설계된 가로등이 도시 모형 안에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코난은 범인의 정체를 확신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으러 다른 방들을 살펴보러 갔고, 그곳에서 탁자 위에 있는 라이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후 매굴의 경부의 휴대전화로 시니치의 연락이 오게 되고, 시니치는 모두들 화랑으로 모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 테이지는 잠시 서재에 들렸다가 가겠다고 말을 하고 서재에서 라이터를 챙겨서 화랑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 화랑으로 모인 상황에서 코난이 시니치의 목소리로 매굴의 경부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방화범과 폭발 협박범의 정체를 드디어 알아냈으니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시니치는 이번 사건은 모리아 테이지 교수에게 원한을 가진 자의 범행이 아니고 최근 방화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의 집과 다리를 설계한 모리아 테이지 교수, 바로 당신이 범인이라고 소리칩니다.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모리아 테이지 교수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건축계에 데뷔해서 스미다 우나 다리의 설계로 건축협회의 신인상을 받았고, 그 뒤로도 수많은 새로운 건축물을 계속 만들어냈지만 어느 날 문득 젊었을 무렵의 작품의 일부를 말살하고 싶어졌고, 미의식이 떨어져 있을 때 설계했던 건축물을 자신이 책임지고 없애버리고 싶어졌던 거라고 말합니다. 방화 사건이 났던 네 곳의 저택과 다리를 잘 보면
영국 고전 양식풍의 건축물이지만 미묘하게 좌우의 대칭이 어긋나 있었고 그것은 건축주의 주문이던가 건축기준법 등의 관계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완벽주의자였던 모리아 테이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던 서타마시의 새로운 마을의 조성 계획이 시장이 체포되어 버리면서 돌연 중지되어 버리고 그런 이유로 그동안 생각만 해왔던 네 곳의 저택과 스미다우나의 다리의 폭파를 결심하였고 또 시장을 체포되게 만들었던 시니치에게도 복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동공원에서 폭탄의 타이머가 잠시 멈췄던 것은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가로등 때문으로 서타마시 뉴타운의 심벌로 생각해뒀던 물건인 사랑하는 런던의 가스등과 비슷하게 디자인된 가로등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리아 테이지 교수는 재미있는 추리였지만 아쉽게도 증거가 없지 않냐고 말하지만 시니치는 증거라면 벌써 찾아서 모형 케이스 뒤에 숨겨뒀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범인이 범행을 하였을 때 착용했던 선글라스와 수염이었습니다. 모리아 테이지 교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것은 서재의 금고에 넣어뒀었는데 어떻게 저기에 나와 있었냐는 말로 본인의 범행을 자백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선글라스와 수염은 코난이 가짜로 만들어둔 증거였습니다. 선글라스는 코난 본인의 안경알을 검은 펜으로 칠해둔 것이었고 수염은 서재에 있던 갑옷의 장식에 털을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라토리 경부는 자백을 해버린 모리아 테이지 교수를 연행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모리아 테이지는 서재에서 가져왔던 라이터를 꺼내며 이 저택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고 이 라이터가 기폭 장치라며 움직이면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코난이 나서서 그 기폭 장치는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라이터가 이미 기폭 장치라는 것을 알고 있던 코난이 건전지를 빼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모리아 테이지는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일 때의 성냥을 이용했고 그것을 봤던 코난이 서재에는 라이터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전에 아유미가 이야기했던 달콤한 냄새도 모리아 테이지의 담배 파이프에서 나는 냄새였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들켜버리고 체포된 모리아 테이지 교수는 이걸로 전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을 하며 내가 말살하고 싶었던 건물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놀란 코난은 설마 베이카 시티 빌딩이냐면서 이 건물도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닌 거냐고 말을 하지만 모리아 테이지는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가 바뀌었고 내 인생의 최저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시가 되기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제 폭탄이 터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시각 나는 시니치와의 약속으로 베이카시티 빌딩 안에 들어와 있었고 코난이 전화를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쓰레기 사이에 있던 폭탄이 폭발을 해버리고 건물 로비의 출입구와 비상구가 폭발해서 이동이 불가능해져 버리게 됩니다. 화가 난 모리 탐정이 모리아 테이지 교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말리게 되고 그 와중에 모리아 테이지의 안주머니에 넣어놨던 폭탄의 설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코난은 이 설계도를 시니치에게 전해준다며 나가려고 하지만 매굴의 경부는 폭탄 처리반이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한 코난이 바로 빌딩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을 본 모리아 테이지는 코난에게 시니치를 만나면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널 위해서 3분만 기다려주겠다고 느긋하게 즐기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바로 빌딩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시간에도 빌딩에서는 계속 폭발이 발생하였고 소방차와 응급차도 도착하여 진화 작업 및 부상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난은 이미 빌딩 내부에 들어와 있었고 란이 있는 5층 로비로 가려고 했지만 로비의 출입구가 모두 막혀서 란이 있는 곳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로 코난이 전화를 하였고 내부에 있던 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난은 시니치의 목소리로 란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란은 시니치에게 항상 중요할 때는 옆에 없다며 울먹이지만 시니치는 지금 로비의 출입문 앞이라고 문이 휘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로비 안에 이상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았고
란이 주변을 둘러보다 의자 뒤편에 놓여있던 폭탄을 발견하게 됩니다. 란은 폭탄의 타이머에 시간이 42분 7초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코난은 시간을 봤을 때 폭발의 시점이 밤 12시 3분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생각하던 코난은 모리아 테이지가 말한 3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밖에서는 폭발로 인한 불을 진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 사람들이 갇혀있는 5층 로비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계단마다 콘크리트 더미에 막혀 있어서 내부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제 폭발까지 18분을 남겨두고 있었고 결국 내부에 있던 코난은 란에게 가위가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마침 란이 바느질 세트를 가지고 있었고 코난은 란에게 폭탄을 해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란은 전화로는 폭탄의 해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폭탄을 들고 코난이 기대고 있는 출입문의 근처로 가게 됩니다. 코난은 시니치의 목소리로 란에게 커버를 떼어내고 안쪽의 전선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난은 도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전선을 알려주었고 5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도면에 남아있는 마지막 검은 선을 잘랐지만 타이머는 멈추지 않았고 도면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 빨간색 전선 하나와 파란색 전선 하나 총 2개의 전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모리아 테이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함정으로 도면에 나와있는 모든 전선을 해체하더라도 마지막 2전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폭탄이었습니다. 그 시각 소방대원들은 4층까지 계단의 통로를 열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4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밖에서는 모리 탐정이 란을 구하겠다며 들어가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말리고 있었고 모리아 테이지 교수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코난은 남아있는 전선에 대해 추리해보려고 하지만 남아있는 2 전선 중에 어느 것을 고르는 게 맞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3분을 남겨두고 있었고 코난은 전선의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12시가 지나 4일이 되었고 란이 문 너머에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제 다시는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못할지 모르니 하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모리아 테이지가 코난에게 말한 3분이란 시간은 시니치의 생일이 되고 나서 3분간의 시간을 란과 같이 보낼 수 있게 폭탄의 시간을 맞춰두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코난은 란에게 너가 좋아하는 색을 끊으라고 말을 하였고 란은 만약 선택이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지만 코난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끊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고 죽을 때는 함께일 거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때 출입문 주변으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지게 되고 서로 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코난의 핸드폰도 콘크리트에 깔려서 부서져 버립니다. 로비에서 마지막 전선을 잘라야 하는 란은 예전에 시니치에게 빨강과 파랑 중 어느 쪽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던 것을 떠올렸고 그때 시니치가 빨간색이 좋다고 말한 것에 나도 시니치도 5월의 행운의 색이 같은 빨간색이라고 좋아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출입문 밖에 있던 코난에게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게 되고 출입문 안에 사람이 많이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소방대원들도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출입문이 단단히 막혀있어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코난은 예전에 란이 화랑에서 모리아 테이지에게 2 사람의 5월의 행운의 색은 빨간색이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고 이 사람이라면 빨간색을 폭발하는 색으로 정했을 거라고 생각한 코난은 란에게 빨간색 선이 함정이라고 파란색 선을 자르라고 말해보지만 이미 출입문 주변으로 콘크리트가 쌓여 있어서 내부까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코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코난은 소방대원에 의해 끌려나가게 됩니다. 결국 란은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행운의 색이었던 빨간색을 자르려고 가위를 가져갑니다. 결국 마지막 전선을 자르게 됩니다. 하지만 란이 자른 전선은 파란색이었고 폭탄의 타이머는 단 2초를 남기고 멈추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은 걸 밖에서 보고 있던 모리아 테이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망을 하게 됩니다. 란과 내부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이 되었고 모리 탐정과 메굴의 경부는 크게 기뻐합니다. 무사히 구조된 란은 시니치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았고 코난을 발견하게 됩니다. 란은 코난에게 걱정돼서 와줬냐며 혹시 시니치를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고
코난은 시니치 형이 좀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니치 형은 란이라면 틀림없이 빨간색 전선을 잘랐을 것 같은데 왜 파란 전선을 잘랐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란은 빨간색 전선은 끊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선은 시니치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하면서 둘이 보기로 한 영화인 빨간실의 전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명탐정 코난의 극장판 시리즈 1기인 시한장치의 마철루는 코난의 극장판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앞으로의 시리즈 전체의 기반을 다진 중요한 작품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긴박감 넘치는 시한폭탄 설정과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특히 코난의 날카로운 추리와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선사합니다. 코난 극장판의 특징인 화려한 액션과 스케일이 큰 사건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이후 시리즈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 있지만 몇몇 설정이나 전개는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적인 요소가 있었고 본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인 초반부의 느슨한 전개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난 극장판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1997년도에 나온 작품이라고는 보기 힘든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미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으며 코난 팬이라면 꼭 한 번쯤 감상해 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잡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